근데 집합에서 전체적인 개념이라던가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본 문제들은 조금 스킵을 할 거니까 만약에 봐서 나는 이거 안 되는데 라고 하면 따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것까지 다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촉박할 수도 있고 그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선생님 계속 얘기하잖아. 내가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본인이 아는 것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모르는 건 얘기하셔야 돼요. 집합이 뭐야? 책 보지 말고 뭐 물어볼 때 책 보지 마. 고민을 해봐야 집합이 뭐야? 간단하게 생각나는 대로 모으는 거예요. 모을 거예요. 근데 뭘 모아? 그냥 막 모아? 아무거나 막 다 집어넣어? 뭐가 필요해요? 기준이라는 게 필요해요.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을 모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준이죠. 어려운 거라. 이 기준은 객관적이어야 돼요. 나중에 명제에서도 이제 이런 단어를 쓸 텐데 객관적이라는 건 뭐죠? 누구나 다 똑같이. 근데 만약에 어제 내가 월급반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예쁜 연예인의 모임이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내가 예쁜 여자애들이 이렇게 모으겠죠. 근데 누가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아닌데? 내 입장에서는 그 애는 안 예쁜데?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관적이 아닌. 그래서 저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집합을 우리가 모르진 않아요. 근데 막상 설명하라고 하면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기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명제에서도 나중에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통을 하면서 선생님이 얘기했죠. 말로 된 부분이 되게 많아요. 2학기에는. 집합명제가 특히 그렇고 경우수가 특히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어려운 이유는 그쵸? 수적인 부분이랑 말적인 부분에서의 통합이기 때문에 말귀를 잘못 알아들으면 못 풀어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풀어요. 잘못된 방법으로. 그래서 문해력을 상당히 키울 수 있는. 그래서 집합을 배우기 전과 집합을 배운 후의 문제의 난이도는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뭐 저희는 11월에 볼 텐데 그때 보게 되면 그 전에 봤었던 모의고사 형식이랑 조금 달라요. 느낌적으로. 집합을 배우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특히 명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표기하는 방법에다가 집합과 명제를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선생님 수능에 집합 명제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근데 문제 섞여 있잖아요. 문제 자체 내에 집합과 명제가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대상이라는 걸 모았을 때 이 대상을 우리가 원소라고 하죠. 책 보지 마. 보통 원소는 소문자, 집합은 대문자를 써요. 맞죠? 그럼 책 보지 마. 속한다, 포함된다. A가 A에, 원소 A가 집합 A에 속한다, 포함된다. 뭐야? 책 보지 말라고 해서 속한다. 포함된다. 둘 다 아니면 어쩌겠다는 건데. 안 쓸 거야, 답에다가? 속한다예요. 헷갈리면 여기 속자에다가 요거를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헷갈리면. 이걸 내가 왜 얘기하냐면, 내가 왜 얘기할 거 같냐? 시험에서 이거를 틀려온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다음 중 이 집합에 대한 설명에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하는데 3번 정도에 있거든요. A는 A에 포함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맞잖아. 뭐가 맞아요? 그래놓고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틀린 답이 없었어요. 당연하겠지. 이거 답이니까. 1번, 2번, 4번, 5번 다 맞는 거 써놓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이걸 안 고르고 오면 당연히 다 맞죠. 정신 차려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야. 설마 내가 저런 거 틀리고 했어? 라고 하지만 틀려와요. 내가 한두 번 겪었겠냐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안 그러면 나 얘기 안 해, 이런 거.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중에 또 물어볼 거야. 그래서 거기 보기 1처럼 다음 중 집합인 것은 지금 8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맨 앞에. 그죠? 되게 애매한 거 있잖아요. 착한 학생의 모임. 너무 애매하죠? 이런 것들. 그죠? 딱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 5번만 집합이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원소다, 원소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넘어갑니다. 별거 아니니까. 자, 집합의 표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원소나 뭐 다다다다다다 계속 쓰는 거.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부터 조심해야 하는 건 조건제시법입니다. 나머지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벤다이어그램도 있죠. 뭐 물론 벤다이어그램도 되게 중요해요. 벤다이어그램을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집합으로 연산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이 조건제시법이라는 게 포인트가 많이 돼요. 왜냐하면 원소나열법이라는 걸 그냥 쭉 쓰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성질을 찾아서 여기다 쓰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조건제시법이라고 쓰는 것들은 여기 하고 x바라고 하고 여기 조건이 들어가요. 이렇게. 그럼 이게 뜻이 뭐냐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x를 여기다가 모아줘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 오른쪽엔 조건, 왼쪽엔 대상. 이해요? 그죠? 설명했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하나 더 쓸까? 이거 뒤에 가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선생님이 하던 걸로 할게요. 쉬운 걸로 갈게요. 요런 A라는 집합이 있어요. X라는 집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원소를 뭐 배울까요? 0 들어가요? 이게 제일 가장 큰 고민이죠. 0이 들어가나? 여기 서로 다르다는 말 있어요? 조건에? 없잖아요. 두 개 A 0을 가져오면 0이 들어가죠. 선생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이거죠. 이게 조건제시법이에요. 이게 조건제시법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제시법을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되게 많이 볼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집합과 명제를 배우고 나서부터는 문제를 나타내는 형식이 바뀌는데 그 문제 나타내는 형식에 집합이라는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집합의 뜻을 모르면 그 문제 못 푼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그런 애 있었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한 거야. 수원 스투는 어느 정도 하는데 내가 문제를 가끔 못 풀을 때가 있는데 뭐냐면 인수분해가 안 돼서 푸는구나. 집합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못 푸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할 때마다 항상 설명해 줬던 애가 있었어. 나중에는 그나마 혼자서 독학을 해서 했는데 진짜 있었어요. 보세요. 그럼 Y라는 애는 이렇게 해볼까요? 이건 되게 쉬운 거 하고 있는 거야. 뭘 0, 1, 2 돼요? 2 되죠? 이렇게 곱하면 되잖아요. 3 돼요? 그럴 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요게 이제 10페이지에는 1번처럼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10페이지 나와 있는 1번 형태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집합의 종류에는 어차피 뒤에 가면 원소의 개수가 또 나와요. 그래서 유한과 무한이 있어요. 자, 수학에서 이 유한과 무한의 차이는 뭘까요? 수학에서라고 얘기했어. 수학에서 유한과 무한의 차이. 어떤 건 유한이라고 하고 어떤 건 무한이라고 해요. 이렇게 물어볼게. 실수 x가 이 범위 내에 있어요. 이렇게. 얘는 유한이에요, 무한이에요? 응? 유한? 어떻게 생각해요? 야, 틀릴 수도 있잖아. 어떻게 해볼까? 유한이다. 유한이라고 대답해놓고 손 안 드는 사람들은 뭐야? 무한이다. 손 다 어디 갔어? 대답하기 싫어? 무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적인 뜻이랑 수학에서 쓰는 단어의 뜻이 좀 다를 때가 많거든요. 리미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수학에서는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유한이다, 무한이다? 셀 수 있는가? 뭐예요? 셀 수 있으면 유한, 셀 수 없으면 무한. 그럼 유한집합인 건 뭐예요? 원소의 개수가 딱 정확하게 있어서 몇 개까지? 무한이면 없는 거. 끝까지 계속 가는 거. 점점점점. 자연수집합 같은 경우야. 자, 알고 계시죠? 공집합. 이 옛날에 이렇게 했대. 0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집합.
아시겠죠? 그래서 뭐 대단한 건 아니니까 원소의 개수도 나타낸다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넘어가도록 하고 1번 비슷한 거 풀었어요. 자, 2번은 그냥 맞냐 틀리냐의 성질들만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여기서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요. 3번을 잠깐 볼까요? 12페이지. 이 유한, 보한 나중에 어디 가면 또 보냐면 수열 가서 봐요. 유한 수열, 보한 수열. 거기서도 항의 개수를 쓸 수 있냐 없냐 이런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때 내가 설명한 것 같은데 저 얘기를. 더워? 괜찮아? 지금 제습으로 틀어놨거든? 별로 안 시원하네. 그 제습이 왜 웃겨? 아, 추워질 거라고? 아니, 모르는 거지. 나와야 추워지는 거지. 안 나오면. 한번 보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귀를 못 알아들었거나 이러면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3번은 내신 기출이에요. 많이 나왔었던 녀석입니다. 보시죠. 자, 공집합이 아닌 S가 자연수를 원소로 가질 때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어요. 문제를 좀 잘 읽어주세요. 이게 S의 원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질문은 집합 S의 개수는 뭐냐? 라고 물었어요. 그럼 여기다가 1을 넣으면 1이 S의 원소면 뭐가 S의 원소가 되죠? 만약에 2가 들어가면 4가 될 거고 3은 지 혼자 놓을 것이고 4가 들어가면 여기가 2고 5가 들어가면 1이겠죠. 더 이상 못 넣죠? 왜?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넣을 수가 없죠.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야죠. 아, 1이랑 5랑 같이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집합이 넣을 거면. 2랑 4도 같이 넣어야 되고 3은 그냥 지 혼자 넣으면 돼요. 그럼 몇 개예요? 몇 개야? 이제 풀교과서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아직 뒤에서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부분집합의 개수를 배우지 않은 상태인데 앞에 배웠다고 생각하고 나온 경우가 많아. 그래서 얘는 처음 배울 때 쓰면 안 돼, 이 교재는. 여러 번 배울 때, 두 번째 심화 개념 할 때 정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거야. 자, 어떻게 해야 되죠? 1, 5를 넣을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이렇게 되죠, 답이. 요거죠. 7가지. 이해되시죠? 1은 몇 배? 공집합은 안 된다며. 이 문제가 조금 하드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밑에 보면 확인 유제, 변형 문제, 발전 문제가 있는데 웬만하면 대충 다 푸시고요. 나는 발전 문제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푸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넘기셔도 됩니다.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선생님이 풀지 말랬어 라고 난 얘기한 적 없어요. 난 그런 얘기한 적 없어. 너 왜 안 풀었어? 그러면 푸지 말라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난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문제라도 읽고 오세요. 자, 집합과의 포함관계. 포함관계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자, 집합 A랑 B가 있는데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예요. 이 부분집합이다라는 요 정의를 써라 라고 하는 문제도 나오거든요, 예전에. 뭐냐면 이렇게 써요. 모든 원소 X, A에 대해서 그 X는 B의 원소가 된다. 책에 써 있어요.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X가 A의 원소이면 반드시 X는 B의 원소일 때 요거를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벤 다이어그램에서는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질문 포함된다 속한다? 포함된다예요. 헷갈리지 마.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주머니 안에다가 주머니를 하나 더 만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렇게. 그래서 부분집합이다. 성질이 있는데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 자, 요거 조심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 맞죠? 그리고 이제 전체 집합이라는 게 나오는데 A는 일단은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 부분집합이라는 게 뭐예요? 나 빼고 나를 제외한 부분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건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다로 증명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은데 조금 이제 이거 다 니네가 아는 거니까 하드한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그렇게 하드하진 않고 X라는 집합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부분집합에 대한 얘기를 알았으니까. 자,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X의 원소의 개수 몇 개? 4개? 3개죠? 3개지? 잘 봐봐. 3개야. 질문. 맞아요? 뭐, 여기 있잖아. 대답이라도 해봐봐. 맞아? 내가 아까 대답했잖아. 항상. 속이면 안 돼. 자. 맞아요? 자, 고민하시고. 맞아요? 좀 헷갈리기 시작하죠? 맞잖아. 네? 왜 벌써 흔들려? 이러시면 안 돼요. 맞아? 있잖아. 언젠가 하나는 틀리겠지. 맞아요? 왜 고민하지? 여기서는? 맞아, 틀려. 무슨, 찝찝해? 뭐가 찝찝한데? 내가 방금 보여준 것 같은데? 다 맞아요, 여기 있는 거. 이해했어요?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집합이라는 게 개념적인 부분만 배우고 이론적인 것만 배우면 되게 쉬워요. 뭐 집합, 뭐 어렵다고 그냥. 연산만 잘하면 되고 그냥 무슨 뜻인지 알고 벤다이어 그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그냥 정의 포함된다, 속한다의 정의만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지금 얘랑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이 어떤 거냐면 뭐 거기 보기 3번 같은 경우죠. 보기 3번 14페이지에 보기 3번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잘 봐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또 보게 될 거예요. 거기 나와 있네. 15페이지에 1번. 비슷하죠? 선생님이 써놓은 거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런 거. 네. 조심하세요. 16페이지에 2번을 보시면 집합에서 같은 원소는 2번 이상 써도 돼요? 한 번만 쓰죠? 1이 2개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1, 1이라고 쓰지 않잖아. 여기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서로 같은 집합이다 라고 했을 때 어렵지 않고 거기 아마 발전 문제 15번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너무 밑에 답이 써있어. 넘어갑시다. 걱정하지마. 빨리 끝내고 숙제할 시간 줄게. 자, 부분집합 얘기했어요. 대놓고 얘기해서 나 아까 분명히 얘기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 얘기가 너무 어렵다. 디테일한 걸 듣고 싶다라고 하면 얘기하라고 했어, 나한테. 근데 선생님이 알기로는 한 번 이상, 2번 이상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서 필요한 부분. 뭐 그렇다고 안 하는 건 아니고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유형적인 부분에서 쉬운 것들은 선생님이 안 풀고 필요한 것들만 풀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게 무슨 얘기를 하랬죠? 자, A의 이게 뭔 뜻이라고?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는 뜻이니까 N개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죠? 이 N이랑 다른 거야.
넘버링이고, 그죠? 세라 이런 뜻이니까.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예요? A의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이렇게 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외울 거야? 이거를 풀기 위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도 다 외워야 되는데, 이건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푸셔야 돼요. 그래야 상황이 바뀌었을 때 헷갈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거부터 할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 그냥 간단하게 1하고 2하고 3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A의 부분집합은 또 써야 돼. 몇 개 안 되죠?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면 되냐면, 여기 한쪽 뚫려있어. 뭔 생각을 하면 좋으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이랑 2랑 3이 있어.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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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가. 가 되죠? 무슨 얘기죠? 그렇지. 1을 넣을 거야, 말 거야. 2를 넣을 거야, 말 거야. 3을 넣을 거야, 말 거야를 결정하는 가지수가 부분집합의 가지수가 같다진다는 얘기죠. 지난 시간에 배웠어. 결정하고 어떻게 해요? 곱하죠. 그러니까. 원소 개수만큼 넣을까 말까를 결정하겠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서 1을 빼고 싶어. 1을 포함하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포함하지 않는 선택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1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2의 세제곱 빼기 1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서 2는 무조건 넣어야겠어. 그러면 2는 넣는 걸 포함했으니까 여기 2개, 하나, 2개 해서 역시 이렇게 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얘기가 다 이해가 되잖아요. 특정인 걸 넣겠다, 넣지 않겠다라는 건, 넣겠다라는 건 전부 넣고 시작을 하는 거고, 넣지 않겠다라는 건 제외하고 시작하겠다는 얘기니까 2를 곱하는 거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얘기했다. 왜냐? 이 문제가 그냥 거기에 나온 그냥 일반적인 형태의 문제 형태로 나온 게 아니라 상황을 자꾸 바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상황에 맞게끔 문제를 풀려면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앞으로 우리가 계속 많이 보게 될 이런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적어도 하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요거는 집합, 명제, 경우의 수에서 보게 될 겁니다. 딴 데서도 보긴 하는데,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요? 적어도 하나라는 건 하나 이상이잖아. 그럼 만약에 10개가 있어. 적어도 하나면 하나 들어가는 거 구하고, 2개 들어가는 거 구하고, 3개 들어가는 거 구할 바에는 그냥 전체에서 그 얘기에 반대되는 경우를 빼버리면 된다라는 방법으로 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늦게 왔어. 잠깐만. 여기 말고 선생님 여기 있을래? 다른 강의실 있으면 여기 있다. 비었다. 여기 701호. 거기 있어 잠깐. 너 풀 거 있어? 기다려 줄게. 상관없어. 이거 수원이거든. 다들 둘까? 다음 시간 숙제인데 풀어. 모의고사는 봤어? 잘 봤어? 몇 시까지 할 거야? 에어컨 틀어. 미안. 자, 다시요. 전체에서 반대 경우를 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형태의 문제가 잘 나와요. 그럼 거기 보면
2의 4번에 이렇게 써 있어요. n개의 부분집합으로 k개의 특정한 원소 중에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죠. 그럼 전체의 부분집합에서 k개의 특정한 원소를 모두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빼면 그 k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들어간다 라는 개념이에요. 이것도 개념적인 부분을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다 항상 이렇게 풀진 않지만 적어도 하나가 나오면 대부분은 저렇게 풉니다. 특히 나중에 경우의 수에서는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18페이지의 마플 해설에 지금 우리가 했었던 요 얘기가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렵지 않아요. 밑에 보기도 읽어보시고요. 할만할 겁니다. 그래서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는 할만한데 20페이지 보세요. 2번. 요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앞에 거 안 볼 거야. 뭐 필요 없고. 자, A가 1, 2, 3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말 그대로 A의 원소를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이에요. 이해했죠? 이건 까먹으면 안 돼. 너무 자주 등장해서. 그럼 X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오긴 하겠죠. 이건 너무 보편화된 기분 문제예요. 그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바꿀 거라고 문제. 그래서 뭐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20번도 21번도 똑같은 걸 써요. 근데 상황이 조금 다르죠. 밑에 21번 보세요. A가 A를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이 X잖아요. 근데 나에 뭐라고 써있냐면 집합의 원소 개수는 5개 이상이라고 써있어요. 이해됐나요? 뭔 얘기인지? 네. 그럼 골라야 되나? 뭘 5개를 가져갈 것인가를. 케바케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냥 쉽게 던져주지 않아. 선생님 얘기 이해했죠? 안 풀어도 되죠? 아니 밑에 건 당연히 니네가 푸는 거고 21번은. 내가 얘기하는 건 2번을 얘기하는 거야. 2번은 답이 뭐야? 이거겠지. 얘가 6개잖아. 2에 6. 여기 몇 개 있어? 3개 포함하잖아. 빼기 3.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개수 구하는 거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얘도 어렵진 않은데 얘는 뭐가 문제입니까? 복소수가 나왔다는 거죠. 통합형이에요. 그러니까 상과 하가 합쳐지는 형태의 문제들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것만 알면 안 어렵죠. 조건제시법만 알면. 얘들아 다 보지 말고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가 뭐야? 어이구 외우라고 했잖아. 내가 얘 뭐야? i? 마이너스 i야. 내가 요 위에 거 보고 따라가라고 했잖아. 대신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는 뭐다? i. 이거 계산하고 있을 거냐고. 그러지 말라고. 어느 정도는 풀 수 있어야지. 그지? 그래서 거기서 n이 뭐라고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건데 조건이 또 나와 있죠. x의 원소 중 가장 작은 수는 16이다. x의 원소 중에 가장 큰 수는 32다. 이렇게 결정이 나와 있죠. 그럴 때 부분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a의 원소 개수 구하고 16 무조건 넣고 32 무조건 넣고 그 사이에 있는 숫자들 넣을까 말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안 풀 거라고 이런 건. 니네가 해. 안 되면 질문하고. 자, 역집합 봅시다. 이제 어려워집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 역집합은 가능성이 조금 희박하긴 해요. 선생님이 맘먹고 내면 수업 시간에 언뜻 지나가면서 설명을 한번 해주죠. 근데 설명을 안 해도 시험이 내도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 설명을 해주니까. 어디? 시험 문제 자체에 대해서. 오케이? 역집합은 뜻이 뭐예요? 집합 A의 부분 집합들의 집합 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 A가 1하고 2밖에 없어. 이렇게? 그럼 역집합이라는 건 이렇게 쓰거든요. P의 A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얘가 정의가 뭐냐면 이거야. X를 모아. 근데 X가 A의 부분 집합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낼 때 이걸 제외하고 놓으면 되죠. 이걸 PA라 하자, 이렇게. 라고 하고 뭘 물어보겠어?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보겠죠. 이해되세요? 그럼 얘가 뭐야? 이렇게 들어갔지. 공집합은 역집합에는 공집합은 무조건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무조건 들어가요. 아시겠죠? 뭐가 들어가니 저 예제면 이렇게 되겠죠. 될까요? 이게 멱집합이에요. 근데 이 멱집합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문제가 되게 많고 되게 어려워요. 그럼 맘먹고 설명을 수업 시간에 안 했다 치더라도 이 정의만 있으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배웠잖아. 조건제시법이죠? 부분집합이죠?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잖아요.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수능 같은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하나 들어줘요. 야, A가 이건데 이걸 멱집합이라고 해. 그러면 이거의 멱집합은 이게 된다?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주고 그 다음에 문제를 진행한다고요. 이해되셨죠? 내신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 알고 있으면 좋다는 얘기예요. 자, 책 보지 말고 선생님이 지금부터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A의 원소가 M개예요. M개. 그러면 그 멱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예요? 오늘 다 배웠어요.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면서 여태 다 얘기했던 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돼야겠죠. 두 개잖아. 부분집합이 몇 개니? 2 4제곱개. 2제곱개 4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원소 개수가 M개야. 그럼 부분집합이 몇 개야? 이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알아듣네? 라고 하는 거랑 문제를 풀 수 있네? 라고 하는 건 한 요 정도 격차가 있는데 문제를 몇 번 풀면 이게 죽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풀면 돼요. 몇 번 넘어가기 시작하면. 선생님 옛날에 그런 표현을 되게 많이 썼는데 이게 문제 게임만 한다거나 어디 이렇게 가다 보면 문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 열고 들어가요. 근데 나는 안 열려요. 왜요? 여기를 내가 다녀본 적이 없던 길인 거예요. 안 풀어본 문제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두드려도 보고, 부셔도 보고, 똑똑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봐야죠. 이 문을 푸는 열쇠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안 해봤으니까 겁이 나잖아요. 그럼 계속 거기 서 있어요. 이렇게. 열어줍니까? 그러면? 그럴 리가요. 안 되면 돌아서라도 가야지. 다른 문을 향해서라도 가야지. 방법을 찾아야죠. 그 앞에 서 있으면 안 돼. 됐죠? 자,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맞습니까? 얘기했잖아. 공집합은 멱집합의 항상 원소예요. 또 물어볼게. 내가 아까 얘기하지 않았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보통 뭘 물어본다고?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을 물어볼 거예요. 맞아? 당연하다고 얘기했잖아.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까? 그죠? 내가 저 두 개는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 공집합이랑 자기 자신은 무조건 들어가. 돼요? 오케이. 그럼 이건 어때요?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 니넨 위에 얘를 이렇게 적어놨는데도 지금 이걸 못하겠다는 얘기잖아. 이러면 안 돼. 이런 게 모의고사야. 졸려? 너무 지루한 얘기야. 다 아는 얘기인데 뭐하러 하고 있냐 이거야 지금? 자, 그럼 봐봐. X랑 Y라는 애가 P의 A야. 물어볼게. 맞아? 맞아. 맞다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떤
A라는 집합이 있어. 요 안에다가 내가 이렇게 집합, 부분집합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심지어 겹치게 부분집합을 만들 수도 있어. 그치? 맞지? 그러면 걔네 교를 하면 요런 거잖아. 아니면 공집합일 거 아니야. 공집합 무조건 들어가지. 근데 요렇게 되는 요 원소를 갖는 요 원소도 하나의 뭐가 되는 거야? 주머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지. 그럼 한 번 더. 얘는 어때? 얘는 어때? 부분 집합들을 아무리 합집합을 해도 A를 절대 못 넘어가거든? 이래도 되는 거야. 이 두 개가 되게 기억이 잘 안 나긴 하겠지만 기억을 해주세요. 지금 책에 다 거기 있어. 1번, 2번, 3번, 4번에 선생님 얘기한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폭을 넓히셔야 됩니다. 그냥 벽집합이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어 라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 밑에 보기처럼 보기 1번처럼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넘어가자. 그러니까 수학은 저번에 얘기했지만 개념적으로 쉬우면 문제는 절대 쉽지 않아요. 왜? 개념적으로 쉬운 것들은 딱 냈을 때 변별력을 테스트할 수가 없어요. 다 아는 거야. 물론 누군가가 실수를 해서 못 풀 수도 있긴 하지만 문제 내는 사람이 실수를 의도하면서 문제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문제를 내면 이 정도 애들은 알고 이 정도 애들은 모르겠네? 라고 하고 내는 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나라 시험 문제들이 대부분 어려워요. 자,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이 나와 있는데 예전에 한 4년 전만 하더라도 다음을 정의하라 라고 하는 문제가 서술형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니네는 책에서 항상 이걸 이렇게 봐놓고서 서술형에 가서 쓰라고 하면 아 합집합? 공통된 부분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우린 지금 집합을 배우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나 이거 얘기했다. 분명히 나올 수도 있다 얘기했다. 가끔 학교 시험 문제는 선생님들이 이런 거 한번 내볼까 라고 해서 내는 것도 되게 많아요. 증명 문제가 가끔 나올 때도 있고 도형의 이론 같은 경우에서 나올 수 있어요. 집합 같은 경우 명제면 특히 나올 수 있죠. 명제 안에 증명이 얼마나 많은데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뭐야? 또는 이거 뭐야? 얘는 뭘 것 같아? x가 a에는 있어. 그치만 x가 b에는 없어. 이런 얘기죠? 얘는요. x가 전체 집합엔 있어. 근데 x가 a에는 없어. 이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난 분명히 얘기했어.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나중에 물어볼 거야. 책에 다 있어 거기 얘들아. 지금 차집합이랑 여집합 다음 페이지 있어. 적지 마. 자, A 교비가 공집합이래요. 겹치는 부분이 없어. 우리 뭐라 그래? 이걸 집합에서의 서로소라고 합니다. 쟤랑 나랑 떨어져 있다. 자, 원래 수학에서 고등수학에서의 서로소는 3개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야. 2개 남았네요. 하나 여기 있네요. 하나 뭐야? 두 수가 서로소다. 저기 뭐야? 역수가 공약수가 1뿐인 두 수를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까먹지 마. 집합에서는 이게 서로소야. 그래서 뭐 성질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거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미안해 이게 그 칼라로 프린트를 하는 게 아니라서 거기 지금 색칠이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선생님이 뒤에 가서 몇 개는 알려줄 건데 나도 찾아야 돼. 그래서 색칠되어 있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확인하시고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은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까 얘기했다.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부분에서 나는 안 되는 거면 얘기를 하셔야 되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마풀 교과서가 좋은 게 뭐냐면 그냥 계속 이걸 읽다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찾아서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건 넘기겠습니다. 자, 25페이지에 연산을 이용하는 같은 표현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웬만하면 여기서 외우지 말고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서 익히세요. 대신 처음에 풀 때는 벤다이어 그림을 그리든 연상을 하든 해서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무턱대고 외우는 건 되게 위험합니다. 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얘가 같은 얘기가 뭐냐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전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맞아요? 그럼 선생님이 요거 하나는 기억해달라고 얘기해요. 결국에 얘는 나중에 무슨 얘기가 되냐면 뭐 이것도 알잖아. A 교 B가 A다. 뭐야? 작은 게 A야. 그지? 그 다음에 A 합 B가 뭐야? B다. 큰 게 B더라. 이런 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근히 그림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가 어려운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응? 오케이? 그런 거는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야.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H합이가 뭐야? 이거죠. 다 빼버렸으니까. 그리고 B차이는 이렇게 되죠. 근데 아닐 수도 있죠. 여길 수도 있어요. A랑 B랑 같으면. 그래서 이건 웬만하면 쓰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잘 기억하자고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거면 일단 거꾸로 쓰자. 이쁘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라는 애는요. 드모르간의 법칙이 뭐야? 뒤에 나오는데 A 교 B의 여가 A의 여, B의 여를 하고 이 여가 가운데 컵을 어떻게 해요? 뒤집죠. 이렇게. 맞아요? 여기도 해요. 여기다 열을 하고 여기다 열을 하면 여기 방향도 바뀌어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같은 얘기다라는 거죠. 헷갈리지 마. 그럼 만약에 선생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해보면 되잖아. 이게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지. 그럼 요 노란색이 뭐야? A의 여야. 빨간색이 뭐야? B의 여야. B의 여가 A의 여에 들어가잖아요. 맞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얘기해봐. 처음에 할 때는 벤다이어 그림도 그리고 상황 보고 문제도 풀고 하면서 내 걸 만들고 나중에는 그냥 바로 몇 개는 외워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없어요. 이런 걸로 막 이걸 다시 또 해봐? 그런 시간 없다고요. 왜? 이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온 게 아니야.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온 게 아니야. 다 풀었더니 얘가 나온 거야. 그 중에 옳은 것을 찾아야 되는 거야. 얘랑 같은 뜻이 뭐냐 이런 것들. 이해했죠? 선생님 얘기 이따가 보여줄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로서의 표현도 마찬가지. 거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봐봐. 거기도 이런 얘기잖아. 저기 A 교 B가 0이야. 그럼 일단 이렇게 떨어져 있지. 이렇게 겹치지 않아. 근데 여기도 웬만하면 이렇게 써주세요. 이렇게 써주세요. 그럼 이제 그냥 눈에 띄는 걸 보면 A에서 B 빼면 뭐 나와? 뭐 뺄 게 있냐? 없잖아. B에서 A 빼면 뭐 나와? 뺄 거 없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질문. A가 B의 여에 들어가니? 이렇게? 그치. A가 B의 여에 들어가 있지. 그럼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아, B도 A의 여에 들어가. 다 같은 얘기라고. 책에 써있어. 봐, 여기. 써있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 어려운 건 뭐냐면, 맨 마지막 건 괜찮은데, 이게 어려워요. A여 B의 여를 뺀 게 B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얘가 가끔 보기에 나오면, 대부분 나머지는 다 외웠다가, 뭐야? 가 되는데, 아니, 얘들아, 이게 나오면, 원래 거에서 찾지 말고, 얘에서 얘를 찾아야지. 거꾸로 가는 거야.
근데 니네 이거 알잖아. 이게 뭐야? A여 교 B잖아. 그치? 뭐야? B 빼기 A잖아. 걔가 B래. 이거 써있잖아 여기. 그냥 표현의 방법의 차이일 뿐이야. 돌려치기 하는 거 돌려치기 하는 거. 근데 꼭 니네는 이렇게 주면 풀고 이렇게 주면 이런다고. 그게 항상 시험 볼 때 문제야. 그러니까 내 눈에 익숙한 건 잘해. 내 눈에 익숙하지 않은 게 나오면 당황을 해. 왜 그러는 거야? 해보면 되잖아. 뭐 한 줄 쓰면 그냥 끝나는 거구만. 이해했지? 그래서 그런 선생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외우라는 게 아니라 아까 내가 했잖아. 연산을 계속 해봐. 그런 문제를 많이 풀어. 풀다 보면 몇 개가 그냥 내 눈에 익숙해져. 그럼 그때 외워. 그럼 돼. 그럼 나중에 실수 안 해. 근데 처음부터 에이 나 이거 무슨 뜻인지 몰라 하고 외우면 다른 문제 풀다 보면 겁나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시험 때 가서 어떻게 돼? 본인을 의심하게 되지. 내가 잘 외운 게 맞을까? 이러면서. 그럼 100% 실수야 그럼. 자, 거기 집합의 연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랑 얘기가 좀 달라졌어. 알았어. 조금만 더 하고 쉴게. 조금만 참아봐봐. 나중에 또 문제 못 풀겠다 하지 말고 지금 돌아서. 수업한 지 얼마냐? 아니 이제 한 30분 됐어. 30분은 먹었구나. 바로 듣겠으니까. 자, 1번 볼게요. 1번 봐봐. 아까랑 얘기가 달라. 자, A 교 X가 1하고 3이래. 위에 써있는 거 안 썼다. B 합 X가 1, 2, 3, 4, 5래. 요거를 만족하는 집합 X의 원소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 X 하나밖에 없어. X는 하나밖에 없어.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B가 1하고 4하고 5야. 1하고 4하고 5는 B가 갖고 있어. 그럼 X에는 뭐가 있어야 돼? 그치, 얘는 2하고 3은 무조건 있어야 돼. 그리고 질문 1이랑 4랑 5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없지. 이렇게 가야 돼요, 문제풀이를. 왜? 합집합이니까. 자, A에 1하고 3이 있어. 그럼 X에도 1하고 3은 있어야 되는데 4는 없어야 되고 5도 없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지워. 끝났네. 그지? 끝났지?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그러니까 우리가 교집합을 구하라, 합집합을 구하라 이런 문제를 푸는 건 되게 쉬워.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내지 않고 상황을 꼬아서 푸는 거야. 근데 별 얘기 아니라고. 니네가 아는 얘기라고. 나는 분명히 얘기했다. 자, 2번은 쉬워요. 해보시고 넘어갈게요.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하면 되니까. 근데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안 쉬워. 조금 힘들 거야. 발전 문제 같은 애들은. 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나왔죠? 28페이지. 다음 공집합이 아닌 두 분파 AB가 서로서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이제 할 수 있죠? 아직인가? 연습하세요. 넘어가고. 4번 또 나왔지?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고르면. 근데 이 두 개는 시험 문제 웬만하면 안 나와요.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뭐 거의 앞에 뭐 쉬운 문제로 나오겠지. 진짜 문제는 나중에 뒤에 가서 나온다. 5번 볼까요? 조금만 참으라고 했잖아. 진짜 조금만 더 하고 쉴 거야.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연산 법칙 전까지만 할 거야. 2개, 3개만 더 풀면 쉴게. 견뎌. 이따가 이제 문제 풀 시간을 주려고 선생님이 지금 빨리빨리 정리하고 있는 거야. 그래야 숙제를 좀 덜 할 거 아니야. 프린트 하나 더 있어. 숙제. 자, 5번. 내가 수하는 프린트 하나 더 있다고 했잖아. 다른 거는 그냥 그 2개 끝. 하나하나. 자, A가 1, 2, 3, 4, 5, 6, B가 4, 5, 6, 7 안 썼다. 아니, 이거 아까 한 거 아니냐고. 뭐라고요? 합 X가 X. 그 다음에 A, 교 X가 X. A차 B랑 X랑 누가 커? 이거 아니야? A차 B가 X의 부분집합. 그지? 누가 커? A가 커. 그럼 A차 B가 뭐야? 1, 2, 3이야?
1, 2, 3을 포함하는 A의 부분집합의 개수 끝. 그치? 점점 문제가 교묘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아까는 뭐였어? A가 뭔지 주고 B가 뭔지 주고 A가 뭐 X다 B다 이렇게 줘서 그냥 바로 무슨 얘기인지 알아먹었단 말이야. 근데 이젠 아니잖아. 연산을 해서 그 연산 안에서 내가 원하는 요 명시를 찾아내야 문제가 풀린다는 거야. 그냥 거저주지 않아. 다 돌려서 하고 돌려서 말하고 다른 얘기로 돌려서 쓰고 이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자, 근데 더 어려워지는 얘기가 6번이야. 5번까지는 그나마 좀 할만할 수 있다 생각이 들었어. 이따가 나중에 문제 풀 때 힘들면 위에 선생님이 지금 푼 문제를 먼저 풀고 푸세요. 힘든 사람들은. 그리고 SOS를 요청하세요. 6번. 물어본다고 큰일 나냐? 1번만 풀 거야. 2번은 걔네가 해. 자, A가 1, 2, 3, 4, 5에 대해서 A의 부분집합 X가 1하고 2하고 3에다 뭐야? 합에다가 X를 했는데 1, 2, 3, 4가 나왔어. 난 또 이렇게 풀 거야. 잘 봐. 합했지? 그럼 4는 무조건 X 있어야 돼. 맞아? 그런 다음에 뭐 할래? 아니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하느냐? 그렇지? 몇 개? 8개. 이해해줘. 끝.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그 얘기가 이거야. 2번은 조금 더 어려운데 공집합이 아니라는 건 3하고 4 중에 적어도 하나는 포함이 된다는 얘기겠죠. 다 얘기했습니다. 자, 7번. 7번이 한때 기출에 꽤나 많이 등장했었던 문제예요. 나는 진짜 거짓말 아니라 이 문제를 작년에도 풀어주고 재작년에 내가 1학년 안 했으니까 그 재작년에도 풀어줬거든? 근데 이걸 희한하게 자꾸 틀려와. 문제는 뭐 거의 당연히 숫자는 똑같이 안 나와 얘들아. 근데 문제가 원하는 방향을 잘 생각해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자연수 집합이라는 거야. 자연수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B, C, D가 있습니다. 그런데 B라는 녀석이 루트 A, 루트 B, 루트 C, 루트 D다가 되고요. C 빼기 D를 구하라는데 C가 D보다 크대. 자, 조건을 잘 보자. A 더하기 B가 이거고 나의 A 교 B가 또 A랑 B다. 이렇게 되는 거야.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B가 자연수 집합의 부분 집합이 돼요. 그럼 A, B, C, D는 다 제곱수여야 돼. 맞지? 여기까지 왔으면 끝났지. 제곱수는 얘가 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다가 4랑 9를 써. 그럼 얘가 2지, 얘가 3이고. 거의 끝났어. 얘랑 교를 했더니 AB가 나왔대. 그럼 여기 뭐가 있다는 얘기야? 얘가 4지, 얘가 9. 근데 C가 그대로 있으니까 바꿔. 따라서 C가 어렵냐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선생님이 푸니까 쉽죠. 아니야, 니네 풀면 더 쉽게 풀 수 있잖아. 근데 얘는 가장 유명한 문제고 밑에 보면 변형 문제 44, 발전 문제 45 둘 다 교육청에 나와서 봐봐. 한때 내가 유명했던 애들이라고 했지. 16년도에 계속 나온 거야 얘네가. 그래서 18년도, 19년도, 20년도, 22년도에 뜨문뜨문 나왔다고 얘가. 왜? 예전에 모의고사 유형이니까. 선생님이 이해했죠? 그럼 뭐 올해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패턴이 바뀌어서 나왔을 때 그거를 이해해서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해? 조건이라는 게 중요해. 아, 자연수 조건. 그럼 여기가 제곱수겠다. 이 조건들을 어떻게 이용을 할까? 자연수의 성질 알아야 되고 제곱수의 성질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아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밑에 있는 것들도 이따가 풀어보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네.
자, 집합의 연산법칙 보죠. 교환 뭔지 알죠? 교집합이랑 합집합은 교환법칙 성립해요. 차집합은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결합법칙 같은 거는 묶을 수 있다. 같은 것만끼리예요. 그리고 분배법칙.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풀어낸 게 뭐냐면 집합의 연산이죠. 어떤 문제인지는 좀 이따가 선생님이 풀 거예요. 연산을 통해서 정보를 얻은 다음에 또 그거랑 뭐 옳은 거 틀린 거 골라라 이런 형태로 가는 건데 생각보다 분배법칙이 조금 이제 까다로운 경우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가 풀면서 설명하도록 하죠. 두모로 간의 법칙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증명하라는 얘기는 잘 안 해요. 왜냐면 거의 증명이 벤다이어그램을 사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밑에 있는 보기들을 보면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 색칠 안 되어 있는 게 있는데 해설 보면서 조금 힌트를 얻으세요. 자, 뭐 36페이지의 마플 개념 1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연산해서 푸시고요. 2번을 잠깐 볼게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봐봐. 2번에 1번을 보면 자, 질문이 뭐야? 전체 집합 위에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해서 집합의 연산을 이용하여 라는 거죠.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자, 1번에 A 차 B 교 C는 A 차 합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맞죠? 이걸 증명해달래. 어떻게 하죠? 자, 여기에 A차 비교 C를 적을 건데 앞에서 뒤에 거를 차집합한 건 뺐다는 말은 좀 그래요. 차집합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죠. A교 뒤에 거에 여 이렇게 되죠. 자, 연산을 계산할 때 우리 왜 그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보면 복잡한 식의 연산에서 지수부터 계산하죠. 여기도 C부터. 그래서 이렇게 돼요. B의 여, 드모르간 이렇게 되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애가 얘랑 다르면 분배하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 이렇게 해요. A교 B의 여 하고 A교 C의 여 하고 여기 있는 게 여기로 내려오죠. 이렇게. 자, 잘 봐. 보통 분배법칙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잘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잘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거꾸로 다시 올라가는 거를 잘 기억해 주세요. 즉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똑같은 걸로 묶어내서 다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즉 분배법칙을 반대로 하는 거. 그것도 분배법칙이니까.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니까. 자, 됐죠? 그럼 이제 거의 끝났잖아요. 얘가 뭐예요? A차 B 합 A차 C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2번도 똑같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문제가 3번이에요. 같이 풀어. 뭐, 너무 쉬워서 그러는 거지, 지금. 뭐, 이런 걸 뭐, 다 풀고 있어요. 약간 이런 건데. 보세요. A 합 B 교 A 합 C 아니다 B다 B예요. 요거에다가 교에 B를 했더니 얘가 A가 나왔대. 옳은 것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심지어 어떤 연산은요 서술형에서 적으라고 해요. 어떻게 가는지. 자, 해볼까? 등식풀이에서 여기 등호가 있으면 여기다 등호 안 쓰죠. 그죠? 맞아요? 자,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게 이거야. 뭐가 없는데 얘랑 얘가 보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거야. A 합 쓰고 B랑 B의 열을 분배한 거. 그럼 가운데 이렇게 오겠죠. 얘가 A래. 이게 뭐야? 공이죠? 그럼 한 번만 더 적어줘.
이렇게 A 합 공 교 B가 A래. 이렇게. 그러면 A 교 B가 A래. 그럼 결국에 뭐예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래. 찾으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네요. 그죠? 이렇게.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근데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막 시간이 되게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이해했죠? 그래서 연산하는 거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돼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 속도가 붙을 때까지는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맞불 4번에 색칠 안 돼 있죠? 아, 밑에 있는 것도 알려줬는데 애들 안 가르쳐줬네. 애들 하나도 안 풀고 있네. 색칠되어 있는 거. 해설문 푸세요. 자, 4번에는요, 내가 알기로는 이게 여기에 요렇게 된 여기. 그래서 밑에 거 보시면은 뭐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40페이지의 5번은 이거는 니네가 최근에 본 시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뭐요?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집합에 대한 얘기를 부등식으로 나타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가 이거고 B가 이건데 A교 B가 이거더라라는 거죠. A교 B 찾아서 그거를 나타내서 집합을 다시 나타내면 이건 거의 부등식 문제죠. 맞나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뭐가 어려울 것 같아? 부등식이 어렵겠지. 자, 여러 가지 집합으로 가겠습니다. 거기에 이 녀석을 잠깐 볼게요. 대칭차 집합. 이제 너무 유명해서 아예 뭐 다른 뭐 문제집 같은데 보면 그냥 아예 유형으로 딱 자리 잡혀 있는 녀석이에요. 유형으로 자리가 잡혀 있는 녀석이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집합처럼 대칭 차집합이야 라는 단어는 쓰지 않아요.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보통 거기서 보면 세모를 많이 쓰거나 보통 세모를 쓰거나 아니면 동그라미 이런 거 쓰거든요. 기호로.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A 세모 B는 정의가 보통 이거죠. 이거 합 B차 A 또는 A 합 B 차 A 교 B 이렇게 나타납니다. 맞죠? 거기도 그렇게 쓰여 있죠. 그래서 이제 벤 다이어그램 형태로 그리면 여기다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많이 쓰입니다. 어디에? 맞아? 틀려. 네. 그래서 뭐 거기 보면 이제 대칭차집에 여러 가지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다 나와 있죠. 거기서 많이 쓰이는 게 얘랑 얘 두 개. 나머지는 거의 연산 이렇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자, 규칙을 몇 개 볼까요? 질문.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까? 그쵸? 뭐 여기랑 여기 자리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결합 법칙 될까요? 이거 어려운데 돼요. 자, 그럼 이 결합 법칙은 어디를 나타내는 걸까요? 요거 그리고 요거 그리시면 돼요. 갖다 놓고 풀면 되거든. 연산으로 풀어도 되는데 생각보다 더러워요. 연산은. 근데 그림상으로는 어디냐면 이건 기억을 하는 게 좋겠죠. 여기겠지. 여기고 그리고 심지어 여기도 들어가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들어갑니다. 아, 밑에 또 그림에 색칠이 안 돼 있네. 참. 자, 하나 해볼게, 선생님이. 여기가 왜 되는지. 자, 보세요. 어떻게 하면 제일 좋냐면, 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하세요. 연산하라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잖아. 우리가 맨 처음에 이걸 나타내요. A, 대칭 차집합 B가 뭐냐면, 얘를 선생님이 일단 파란색으로 나타낼게요. 얘가 여기죠. 여기랑 여기죠. 이렇게. 맞아요? 됐지? 그럼 잘 봐.
내가 이걸 한다는 얘기는 하란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뭐냐면 여기서 C를 차집합해. 거기다가 C에서 얘네를 차집합해.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죠? 자, 그릴 거야. 그릴 거야. 자, 얘는 어디야? 얘는 여기다 그리자. 아니, 그냥 여기다 그릴게. A, B, C 이렇게 돼 있어. 자, 여기 파란 데서 C를 뺄 거야. 그럼 여기지. 맞죠? 그 다음에 C에서 저 파란 데를 뺄 거야. 그럼 여기잖아. 그러니까 얘랑 합집하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가장 좋아요. 서술형은 안 나와. 거의 나올 일이 없어. 못 봤어. 근데 찾으라고 한다고. 돼요? 그러니까 연산하는 방법 기억해주세요. 근데 여기 솔직히 결합법칙이랑 이거보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더 많이 나와. 뭐가 나와있냐면 A 세모 A 뭐야? 바쁘지 말고 고민해봐. 그려가면서. 이거지. 돼요? A 세모 A 여가 뭐야? 해보라니까. A에서 A 여 빼고 합에 A 여에서 A 뺄 거야. 그럼 전체야. 맞아요? 계속 잘리냐? 내가 계속 멀리 가? 아니네. 그러고 있네. 괜찮죠? 그럼 A 세모 공집합은 뭘 것 같아? A죠? A에서 공 빼도 A고 공에서 A 빼도 공이니까 잘 따르고 있죠?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그럼 A 세모 전체는요? A여죠. 돼요? 이 정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 거기 그거 있다. 5번. 이거 빼먹으면 안 되지. A 세모 B를 했는데 얘가 공이야. 그러면 A랑 B랑 갖다가 필요 충분 조건. 왜냐면 얘가 A 차 B 합 B 차 A를 했는데 공이란 얘기는 얘도 공이고 얘도 공이란 얘기잖아. A에서 B 빼는데 공이면 A가 B의 부분집합, B에서 A 빼서 공이면 B가 A의 부분집합, 얘네 뒤에 나오면 같다. 네. 요거 하나 기억해놔. 요거 하나 기억해놔. 그래서 대칭 차집합을 가지고서 또 되게 많은 문제들을 풀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새로 생겨난 건데 솔직히 선생님은 이거를 따로 외우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눈으로 봐주세요. 이게 뭐냐면 거기 그림도 없잖아. 이게 얘 반대.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있다 그랬잖아. 원래는 동그라미가 아니라 여기는 A 점이에요. B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A, B의 여 이거예요. 그래서 전체로 보면 A, B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바깥쪽 이랑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의 뺀 부분. 그래서 이걸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가 뭐냐면 A 차 B의 여합 B 차 A의 여 이거예요. 미안 뒤집어야지. 교회 뒤집어야지.
근데 이거는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나중에 이제 가끔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이거를 막 대놓고 외워달라고 얘기할 순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을 쓰면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A 합 B의 여에다가 합 A 교 B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시험에 거의 나오는 경우는 없는데 나온다고 만약에 한다면 그때 가서 연산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막 억지로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외우자라고 선생님 얘기 못해요. 나중에 만약에 문제에 나오면 선생님이 정리는 해줄게요. 한 번씩 나올 때마다. 근데 대칭 차집합이 나오면 나왔지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두드러지게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우선은 뭐 내신 대비 때 가서 필요하면 그때 가서 해도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애가 나옵니다. 43페이지. 얘는 필수예요. 배수의 집합이랑 같이 따라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약수의 집합. 같이 따라다녀요. 얘도 하고 얘도 하셔야 돼요. 자, 배수의 집합이다 라고 하면 이제 여기는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힘들면 몇 가지 예를 드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A에 2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은 무한집합이죠? 배수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적을게. 3이 있어요. 이렇게. 3, 6, 9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적을게. 4가 있어. 4, 8, 12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 A의 4는 부분집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이게 없이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성질을 어떻게 물어보냐면 그걸 봐봐. 2번에 M이 N의 배수이면 2번부터 할게요. 나온 게 있으니까 성질에서 예를 들어서 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 M이 N의 배수이면 4가 2의 배수이면 A의 M은 A의 N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는 이렇게 얘기하면 어허가 되고 보여줘야 이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냥 몇 개는 해놔. 모의고사 풀이 방법이야. 몇 개는 이렇게 적어놔. 그럼 괜찮아. 그다음에 여기서 내가 서로 소인 애들을 갖고 왔어. 맨 위에 보면 만약에 서로가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없지만 자연수에 대해서 써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A랑 E가 교와 A3을 할 거야. 이렇게. 배수의 집합에서는 교가 3번보다 많이 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포함되는 거 아니면. 왜냐면 여기는 이렇게 물어볼게. 얘들아 A2 교 A4가 뭐냐? 근데 이제 신기하게 되네. 이거 AB로 써서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 잘한다? 근데 이렇게 쓰고 이렇게 좀 이렇게 된다니까? 왜 그러는 거야? 뭐가 나와? 이거 나와야지. 작은 게 나와야지. 신기하지? 그렇다니까? 그러면 A2 합 A4는 뭐야?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제 요거 지우고 여기서 요거 없이 M의 배수이면 이라고 하면 AM교 AN은 뭐가 나온다고? 헷갈린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이런 얘기야. 우리가 원하는 건 숫자를 넣었으면 좋겠단 말이지. 근데 보기엔 항상 M이 N의 배수이면 얘가 없이 이렇게 이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맞냐 틀리냐에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AM의 합의 A의 N이면 A의 N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래서 내가 몇 개의 예를 들어놓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헷갈리면. 그러고 나서 익숙해지면 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만 무조건 헷갈리게 돼 있으니까. 100%야 이건. 헷갈려. 이해 안 하고 넘어가면. 자, 여기는 뭐가 돼? 뭐야? 그냥 눈으로 봐봐. 여기서 교야. 겹치는 부분이니까 뭐가 돼?
거기 1번에 뭐라고 써있어? AK, AL이니? 여기는 K하고 L이지? 그러니까 1번에 AK교 A의 L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A의 K와 L의 공배수.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써야 돼? 최소 공배수.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왜냐면 얘 자체가 공배수의 집합이면 최소 공배수의 배수라고 쓰면 될 거 아니야. 이해했어요? 뭔 얘기인지? 그럼 이제 이거 뭐라고 물어보냐면 거꾸로 가는 거야. A의 M 교 AN이 AM이다? 밑에 있잖아. 밑에 있어. 그럼 M이 N의 배수라고. 거꾸로 간다고 이제. 그러니까 또 헷갈리는 거야. 여기서 겨우 왔는데 또 반대로 가면 또 헷갈리는 거야. 이러니까 환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숫자가 나오면 내가 넣어보면 되니까 할만해. 오케이? 근데 문자로 나오면 힘들다고. 니네한테 되게 생각보다. 이해됐니? 여기까지? 자, 책에는 없는데 책에 왜 없지? 맨 밑에 있다. 포커스 43페이지 밑에. 그거를 선생님이 A로 안 하고 난 B로 할게 되면 헷갈리니까. 자, 이제 여기도 잘 봐봐. 여기도 잘 봐봐. 약수의 집합. 요거는 BK, BK 이렇게 할게요. BK. 대신 여긴 K가 생각보다 커. 그래서 이런 거 해. B에 6해 이렇게. 이건 뭐야? 1하고 2하고 3하고 6. 그리고 여기 뭐야? 유한집합이야. 자, B에 12보고 해볼까? 이렇게.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6하고 10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조금 애매한 거 있잖아. 그럼 뭘 하냐면 B에 9를 하나 딱 해버려 이렇게. 됐지? 그럼 뭐야? 1하고 3하고 9 이렇게. 괜찮지? 숫자 커야 된다고 했다 약수니까. 막 2는 1하고 2밖에 이런 거밖에 없잖아. 약수니까. 됐지? 자, 여기서 질문. 밑에 정리가 돼 있어. 그치? 자, 여기 거꾸로 갔다? 뭐라고 돼 있냐면 B의 K가 거기 똑같은 거냐? B의 M이면 뭐라고? 누가 더 커? 누가 배수고 누가 약수야? 책 보지 말고. 난 얘를 적어놨잖아. 예시 보라고. 이거 너네 뭐 내가 지금 뭐 할 일이 없어서 적은 거야? 그냥 일로 넘어갔어도 되는데? 구분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적어놓은 거 보고 해. 그러면 얘가 여기에 부분집합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어떻게 쓰면 돼? K는 M의 뭐? 약수가 되는 거지. 반대말로 M이 K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시죠? 좋아. 여기도 그러면 이제 대놓고 이렇게 물어볼게. 자, B의 K 교 B의 L이라고 물었어. 그리고 여기다가 B라고 하고 여기다 뭐라고 쓸래? K와 L에 뭘 쓸래? 맞지? K와 L의 최대 공약수. 왜? 이거는 무슨 의미야? 공약수란 뜻이야. K와 L의 공약수란 뜻이야. 그러면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된다는 얘기니까. 비교해봐. 비슷해. 아시겠죠? 근데 아마 문제에서는 B를 안 쓸 거야. 처음에 약수의 집합이라고 하고도 AK라고 놓고 배수의 집합이라고도 AK라고 나. 그러니까 앞에 배수의 집합이었는지 약수의 집합이었는지 확인 꼭 해야 돼. 무조건 다 A로 가. 선생님은 내가 헷갈릴까봐 여기 B를 쓴 것 뿐이야. 집합은 명시되기 나름.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헷갈리면 어떡하라고? 몇 개만 써, 몇 개만. 몇 개만 써. 이렇게. 해봐.
그래야 니네 눈에 좀 편하게 된다. 라는 거야. 자, 아까 얘기했지. 44페이지 마플 개념 익힐 1 이거 나온다. 이거는 무조건 나온다. 에이, 뭐 2번은 잘만 표시하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것도 케바케만 하시면 되고. 자, 마플 개념 익힐 3이 얘예요. 벨스의 집합. 쉽네 얘는. 그죠? 한 번 했잖아. 내가 거기 다 써준 거 아니냐? 2하고 3하고 4. 다 있네. 근데 이제 밑에 니네가 조심해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변형 문제 68번 생각보다 어렵고요.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 봐봐. 자, 변형 문제 68번 1번 봐봐. AM은 약수의 집합. BN은 배수의 집합이야. 선생님이 쓴 거에 반대하지. 그러니까 정의하기 나름이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풀어보시고 밑에도 마찬가지. 발전 문제 69는 조심해야 되는 게 AN이 X는 N 이하의 소수, BN은 N의 양의 약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47페이지로 갈까요? 이 문제도요 잘 나오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뭐 원소의 합이다 라고 하는 게 조금 난해한 부분이 많아요. 어떻게 다도하지?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냥 원소의 합이면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더하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뭐의 원소의 합? 부분집합에서의 원소의 합이에요. 그게 쉽지 않다. 이것도 이제 문제로 따지면 딱 한 문제. 한 문제 하나 유형.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전체 집합 위에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어떤 집합이 하나 있는데 FA라는 걸 뭐라고 할 거냐면 뭐라고 써 있어요? A에 속하는 모든 원소의 합이라고 한대요. 그럼 그냥 만약에 A가 숫자로 1하고 2하고 3이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FA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물어보는 건 뭘 것 같아? 이걸 물어볼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렵죠. 근데 이렇게 쓰면 원래 안 돼요. 왜냐하면 저건 집합들을 더한다라는 거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보겠죠. F의 X는 얼마? 대신 X가 A의 부분.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 1번이랑 2번이랑 3번은 어렵지는 않아요. 니네가 다 아는 것들이에요. 근데 얘가 원하는 게 뭐냐면 그 밑에를 보세요. 요걸 원하는 게 아니라 보기 1번. U가 1, 2, 3, 4, 5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6까지네. 6. 그래서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냐면 A, 하, B는 전체예요. 나눠 가진 거야. 그리고 A, 교, B는 3하고 6이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체가 이렇게 있으면 꽉 채워서 이렇게랑 이렇게 가진 거야.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겹치는데 3하고 6이 있어. 이런 얘기죠. 여긴 뭐뭐가 있는지 몰라 아직.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질문이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각각 SA, SB라고 하면 SA 곱하기 SB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는 얘기죠.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풀어요? 이 시험 문제가 나와요. 자, 책을 보지 마시고 스포하면 재미없어요. 내가 이걸 시험 문제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푸시겠어요? 그러려면 위에 있는 여기 위에 있는 조건의 애들이 필요해요. 보세요. 일단 보자고요. 자, SA에다가 SB를 더하면 뭐가 나와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 시작이니까 고민해보세요. SA와 SB를 더하면 전체의 원소의 합에다가 더 안 더해도 돼요? 아니죠. 잘 봐. 여기에 두 개가 있고, 두 개가 있다고 치면 여기 네 개랑 여기 네 개를 더한 거잖아요. 얘랑 얘는. 3하고 6은 몇 번 더했어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 한 번 하고 여기 한 번 더 했으니까요. 이해하셨나요? 맞아요? 오케이. 됐죠? 좋아요. 그럼 얘네 두 개 중에 하나를 미지수로 잡자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그냥 잡아도 상관없는데 그럼 여기 얼마예요? 여기 얼마예요? 산수기가 쓰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야? 얘 얼마야? 다 더하면 21?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다 9 더했으니까 얼마예요? 30이죠. 합해서 30이네요. 곱의 최대면 산수기가 쓰시면 되잖아요. 끝. 아니면 두 개 중에 하나를 미지수로 잡고 뭐 이렇게 얘가 t면 얘를 t로 잡으면 SB는 30-t라고 해서 얘네들 곱한 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최대값 나오잖아요. 이해되시죠?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풀면 돼요. 2차 방정식으로 풀면 되니까.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원하는 게. 되셨나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분집합도 원소의 합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좀 많이 어렵다는 거죠. 거기도 위에는 그냥 풀고 밑에는 산수기로 풀었어요. 아까 선생님이 야 이거 4시에 나와 라고 하고 한쪽에 A, B, C, D고 루트 A, 루트 B, 루트 B, 루트 C, 루트 D 있었잖아요. 걔랑 같이 유명한 애가 4번이에요. 왜? 느낌이 살짝 비슷하죠? 보세요. 48페이지. 자, 내가 나중에 아마 내신 기출을 풀리면서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얘들아 이거 마포교과에서 봤다? 그럼 니네 언제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선생님이 내신 기출에 나왔다고 했다? 저희는 금시초문. 자, A 더하기 K, B 더하기 K, C 더하기 K. 자, 걔랑 약간 비슷하다고 했어요. 완전 똑같진 않지만 이렇게 돼 있는데 A 교비가 여기도 A 교비 나오잖아. A 교비가 2하고 5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보다는 어려워요. 이거와 관련되어 있긴 하나 어렵습니다. 자,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8, A 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21일 때 K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이제 그럼 여기 가까워졌어요. 이제 여기 가까워졌어요. 다시 A의 모든 원소의 합 SA, 즉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8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거의 다 왔다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A 합 B의 모든 원소의 합, 여기가 이게 나와 있으니까 A 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21이래요. 21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떻게 해요? 지워야지. 이런 문제를 희한하게 어려워해요.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는 상황 파악만 조금 빨리 하면 얘처럼, 얘도 처음에 우리 막막했지만 금방 했거든요. 잘 보세요. 자, 전체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A라는 애가 있대요. 이렇게 B라는 애가 있대요. 이렇게 그죠? A, B, C, D 중에 뭐가 2하고 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기다가 2하고 5를 적으세요. 여기 두 개가 있겠죠. 4개니까. 그럼 여기도 두 개가 있겠죠.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더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8이라고? 맞죠? 그럼 얘네 둘을 더한 건 1이겠죠. 뭐 아무튼 그건 뭐 알아서 하시고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기 밑에 뭐라고 써있어요? 합이라고 써있죠. 그죠? 그럼 얘는 방금 우리가 썼던 거 내가 일부러 지운 거거든? 얘를 이렇게 써볼게요. 합을 만약에 이거에다가 이걸 더했다 치면 여기다 뭘 더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는 거죠. 내 얘기는. 방금 했잖아, 방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이렇게 다 고개 끄덕끄덕 해놓고 나중에 기출에 나오면 풀었다니까라고 하면 에이 저희는 이런 거 본 적 없다고 분명히 얘기할 거라고. 기록에 남겨놔야지. 자, 아무튼 이렇게 됐죠. 그럼 거의 다 푼 거예요. 왜요? ABCD 못 구했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건 뭐죠? K만 구하면 돼. ABCD 왜 구하고 있어? 뭐하러 그렇게 구하고 있어? 자, 여기가 8이에요. 그죠? 얘는 뭐게? 여기 있는 거 다 더하면 얼마야? 8 플러스 4K. 걔가 21 더하기 7이에요. 아니, 끝났네. 뭘 계산하고 있어요? 끝났잖아. 이해했죠? 쉽지? 이게 이해가 되면 쉬워요. 근데 만약에 요렇게 주고 요렇게 준 다음에 구하라고 하면 내가 못 풀게요. 아, ABC도 어떻게 구하지라고 하고 있다고요. 문자가요. 5개 있어요. 못 푸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환장하는 거지. 할 수 있어요. 이제 요 문제도 아까 그의 문제처럼 패턴을 익히시면 돼요. 이렇게 가는 패턴이라는 걸.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이거 하나만 그려. 제발 부탁이야. 집합은 막히면 벤다이어그램을 어떻게든 그려봐. 그럼 뭐가 나와. 안 되면 또 지우고 다른 방법 찾아. 자, 원소의 개수 안 할게요. 할 줄 알잖아. 대신 뭐 이제 식만 적어볼까? 여기를 빨리 끝내야 내가 풀 시간이 드니까. 아니 식 적으면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다 아시죠? 이거 빼기 NA 요 B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외운 거 있어요? 처음엔 일단 하나씩은 다 더하잖아. NA 하고 마지막에 이게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것도 외우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무슨 얘기냐면 얘는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셌어요. 본 적 있을걸요, 아마. B를 셌다? 그럼 여기 있는 거 세고, 여기 있는 거 세고, 셌다? 셌어, 여기 있는 거. 그렇죠?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 칸을. C를 확인했어. C 확인했어. 그 다음에 지우자. A 교비가 겹쳐서 지웠어. 그럼 얘 하나 지우고 얘 하나 지워. 그 다음에 비교 C를 지워. 여기랑 여기 지우고 여기 지워. 시교 A를 지워. 그러면 여기 지우고 여기 지워. 그러면 원래 한 번씩만 확인되잖아. 합이니까. 확인. 여기는 아예 확인을 안 했네? 그래서 마지막에 얘로 한 번 더 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다른 방법들도 이렇게 쓰는 방법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어렵냐면 진짜 니네가 풀기 싫어하는 문제가 아마 생길 텐데 어딨냐. 그게 여긴 없네?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갔지? 여기 없어. 아 뒤에 있나 본데요? 터프에 있나 본데? 그러네. 아니다. 여기 55페이지. 어플 개념 익힌 4번. 요게 되게 짜증날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요거를 사용하는 문제에서 변형이고 뭐 얘가 최대다 얘가 최소다 이런 거 나왔거든요. 근데 요새는 55페이지에 마플 개념 익힌 4번이 더 핫한 내신 문제예요. 여기도 뭐가 문제냐면 미지수가 더럽게 많다라는 거죠. 자, 일단 다시 앞으로 와서 50페이지 보세요. 성질은 보고 가야지. 자, 선생님이 일단 뭐 책을 보든 말든 한번 보고 못 보게 할 테니까 한번 빨리 스캔을 하세요. 맞춰야 될 거 아니야? 물어볼게. 앞에 건 쉬워요. 자, 이거죠. 맞나요?
그럴 리가. 맞으면 내가 저렇게 안 물어보겠지. 그럼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되는 건 여기 있는 마이너스와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전혀 다른 의미거든요. 여기 있는 집합에서의 차집합을 나타내는 거고 여기 있는 숫자에서 숫자를 뺀다라는 개념이에요. 맞죠? 예를 들어 만약에 A의 집합이 있고 B의 집합이 있는데 여기가 1, 2, 3, 4, 5, 6, 7이에요. 그러면 여긴 뭐가 들어가 있어요? A 차 B에는 1이랑 2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2인데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5가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되세요? 그럼 이렇게 못 풀잖아요. 저렇게 못 풀잖아요. 그럼 어떻게 풀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질문이 뭐야? 여기 몇 개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A의 개수에서 겹치는 거 빼. 또는 합에서 전부 B를 빼.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참 교묘하긴 해요. 시험 문제에 이거일 때라고 나와요. n의 a차비의 원소의 개수가 na 빼기 nb와 같을 때. 그럼 무슨 의미예요? 이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분집합의 개념을 또 원소의 개수로 갖고 있는 거야. 야, 여기 다 들어가면 맞잖아. 빼버렸으니까. 선생님 얘기 이해되셨나요? 그런 얘기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 맘대로 하는 거야, 그냥 막. 됐죠? 거기 써있어. 이번에 특히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A 교 B가 B이므로 n의 A차 B는 NA 빼기 NB이다. 이렇게 써있어.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다라는 얘기죠. 자, 51페이지. 이건 약간 한물간 옛날 얘기지만 안 할 순 없어서 요거까지는 할게요. 이건 되게 옛날 거예요. 좀 약간 고전적인 얘기? 근데 고전적이다 보니까 가끔 선생님들이 야 이거 한 통화는 안 냈는데 라고 하고 낼 수 있는 문제예요. 진짜 옛날 거야. 근데 이거 가지고 요새는 또 많이 바꿔서 내거든요. 봐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줄 건데 첫 번째 상황은 되게 뭐 간단해요. 그냥 NA랑 NB를 더했는데 얘가 n의 전체보다는 커요. 조금 커요. 그럼 얘는 지 맘대로 놀아도 되죠. 둘이 떨어져 있어도 되죠. 아니다. 반대구나. 거꾸로 썼구나. 미안해요. 이렇게 되면 내가 여기서 이걸 물어볼게. 머릿속에 상상을 해야 된다? 이따 벤다이어 그림을 그려줄 테니까. 여기서 내가 물어볼게요. 1번. 그러면 n의 a 교 b는 최대값이 뭐고 최소값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거라는 거죠. 대신 여기 쓸게. 아니 그냥 쓰지 말자. 상관없으니까. 0이죠. 떨어졌으면 되니까. 여기는요? NA하고 NB 중 최소값. 그래서 그림을 두 개만 기억을 하세요. 얘는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근데 만약에 이제 NA가 작다라고 하면 여기는 두 개 중에 작은 거니까 여기가 공통 부분이겠죠. 제일 클 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 상황에서 이건 되게 쉬워서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전초전이야. 설명하기 위한. 자, 여기 이번에는 n의 a 합 b의 최대와 최소를 구할 거예요. 이거는 역행합니다. 요게 얘가 일로 와서 na 더하기 nb겠죠.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둘이 합한 건 둘이 더한 거랑 같죠. 이게 제일 크겠지. 여기는요. 요 상황이니까 요게 이렇게 돼서
NA, NB 중에 최대값. 이 상황이죠. 겹쳐야 제일 작으니까. 이해되셨어요? 근데 요거는 내가 얘기했다. 전초전이에요. 자, 두 번째 상황. 이번에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녀석입니다. 얘가 NA, 이렇게 될 때. 미안하지만 얘는 안 바뀌어요. 얘는 여기서도 나올 겁니다. 자, 이제 물어보죠. 그 위에 최대 최소를 구하죠. 여기 똑같아요. 여기는 안 쓸게요. 이거야, 이거. 똑같아요. 최소. 겹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어떤 그림이 하나 필요하냐면 이런 걸 하나 보세요. 전체인데 꽉 채워요. 이렇게. 여기가 A야. 이렇게 해서 여기가 B야. 꽉 채우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얘가 더 크니까 바깥으로 못 튀어나가잖아요. 꽉 채우고 여기 겹치는 데가 생긴 거야. 맞아? 그럼 이 상황이면 제일 적게 겹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기가 작겠지. 그치? 맞아? 그럼 무슨 상황이에요? 요게 되는 상황이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그렇죠. 여기 들어가시겠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야 교집합이 나올 테니까. 이해되셨나요? 2번도 마찬가지겠지. 근데 이거 이해 안 되면 다시 물어봐야 된다, 나한테. 여기면, 역시, 내가 얘기했지. 요게 일로 오거든요. 여기 뭐게? 합이다. 근데 여기 있잖아. 꽉 채우면 되는 거니까. 제일 클 때, 꽉 채우면 되는 거니까. 제일 크겠죠. 여긴 똑같아요. 중에 최대. 그러면 어디가 시험에 가장 잘 나오겠습니까? 여기가 제일 잘 나오죠. 근데 여기다 이제 또 조건의 상황을 줘요. 일단 이런 상황이 이렇다, 이런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나와, 책이 있어요? 책이 있어요, 책이. 책이 있어요. 책이. 그 51페이지 나와 있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험난한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이런 문제가 요거와 관련된 문제가 54페이지 3번이에요. 풀어보시길. 자, 55페이지에 4번으로 갑시다. 아까 내가 얘기했으니까 해결은 해야죠. 자, 그 위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웬만하면 아니라 꼭 벤다이어그램으로 풀 것. 딴 걸로 풀면 죽어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어. 말리진 않을 거야. 선생님 알지? 나는 말리지 않아. 한번 개고생해봐야 정신 차리지. 말리진 않을 거예요. 죽어보는 거지 뭐. 괜찮아요. 한번 해봐야 그래 역시 선생님 말이 맞았어 라는 생각이 들 테니까. 4번. 자, 요 풀이는 이렇게 합니다. 자, 일단 문제를 읽어보자. 요 문제도 여기에 최대최소처럼 활용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또 못 알아들으면 망하는 거야. 어느 학급에 35명을 대상으로 학기 중에 교내 봉사활동을 3회 실시할 거예요. 1차, 2차, 3차에 참여한 학생 수는 각각. 그러면 1차가 A, 2차가 B, 3차가 C라 해. 이렇게. 그지? 그러면 이런 거잖아. NA가 30, NB가 25, NC가 18. 근데 전체의 인원수는 35명. 그러면 갔던 애가 또 가는 것도 있다는 얘기잖아. 이해했죠? 다도에서 무조건 35를 넘잖아. 얘네 둘만 해도 얼마나 많이 겹치냐. 이해되시죠? 이렇게 될 거야. 모든 학생은 적어도 1회 이상 봉사활동을 참여해왔다라는 얘기는 제로. 아무것도 안 하면 없다. 다시 얘기하면 요건 이제 이런 것들을 내 맘대로
이게 말이 나와 있는 걸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전체가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A 합, B 합, C 다 같은 얘기. 오케이? 이런 거를 글을 읽으면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연습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이거 또 어떻게 잡지? 뭘 어떻게 잡지? 이러다가 또 끝나는 경우가 생기니까. 알겠어? 자, 3회 모두 참여한 학생 수 10명일 때 좋아. 주잖아. 3회를 모두 참여한 학생이 10명이다. 그치? 10명일 때 이 3회 중에 2회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 수를 구하여라 라고 돼 있잖아. 그럼 꼭 이렇게 풀어. 잘 봐. 왜냐면 나중에 다른 문제도 이렇게 풀어야 편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웬만하면 이렇게 풀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 C라고 해. 그 다음에 여기에 10명이지. 그 다음에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 Y라고 하고 여기 Z라고 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답이 뭐야? 답은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10이 얼마냐라는 거지. 2회 이상이니까. 됐어? 자, 얘들아 다 왔어. 이제 끝났어. 저기 주어진 대로 하면 돼. 뻥인 거 같지? 진짜 저 식만 딱 나오면 이 문제는 답이 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 자, NA가 30이야. 여기가 30이야. 그러면 A 더하기 X 더하기 Z 플러스 12 30. NB가 25야. 여기가 25야. B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12 25. NC가 18이야. 여기가 C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12 18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거 다 더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12 35 했지. 그 다음에 얘네 둘을 더해.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2배의 X 플러스 Y 플러스 Z에 30을 하면 얼마냐? 55 73 이렇게 되지. 빼! 짠! 왜 ABC 사라지지? 이게 왜 어려워 보여? 문자가 또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기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나오고 여기 20이고 빼면 38 이렇게 되지. 나 계산 잘했어? 맞지? 근데 답이 뭐라고? 10이래며 10만 넘겨? 28 끝. 이렇게 푸시면 돼요. 내가 왜 이걸로 풀라고 하는지 이해가 좀 되셨어요? 그래서 식 다 적어놓고 벤다이어그램 그려놓고 문자끼리 통일시켜놓고 더하고 계산한 걸로 쫙쫙쫙쫙 식을 쓰다 보면 뭔가 지워진다. 이 포인트를 꼭 잡아서 이 패턴의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얘랑 똑같이 안 나와. 다른 방법으로도 나와. 근데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또 사라져. 보여야 돼. 그게 계속 풀다가. 그래서 밑에 유제, 변형 문제, 발전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집합입니다. 웬만한 유형은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한 거에서. 잠깐 쉬었다 합시다.